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전시 관람에 도움을 드릴 청소년 도슨트 이승흔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작품은 여기 보이는 아니시 카푸어의 큰 나무와 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73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공으로 이루어진 15m 높이의 거대 대규모 조각인데요. 아니시 카푸어는 이 작품을 만들 때 독일의 시인인 릴케의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라는 시집에서 영감을 얻어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작품의 제목인 큰 나무와 눈은 나무가 크게 솟아오를 만큼 빼어난 오르페우스의 리라 솜씨를 칭송하는 그런 구절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인리스 스틸 공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스테인리스 스틸 공의 특징은 주변의 환경과 또는 관람객을 반사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 공은 주변의 환경 또는 관람객을 반사하면서 관람객이 작품의 일부가 된다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죠. 다음 작품은 알렉산더 칼더의 큰 주름이라는 작품입니다. 알렉산더 칼더는 미술 작품에 움직임을 도입한 키네딕 아트라는 것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키네딕 아트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미술 작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을 어려운 미술 용어로 말하자면 키네딕 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조각인 모빌과 바닥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스테빌이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요소의 그런 미술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스테빌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테빌은 정면성이 없기 때문에 관람객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달라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주름이라는 작품은 밑에 스테빌과 그 위에 모빌이 결합된 형태의 조각 작품인데요. 알렉산더 칼더는 자신의 작품에서 검정색, 흰색, 그리고 빨간색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그거에 덧붙여서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작품은 그 5가지 색이 모두 들어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작품은 올라프 엘리아슨의 중력의 계단이라는 작품입니다. 우선 이 올라프 엘리아슨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올라프 엘리아슨은 미술관 안에 자연현상을 들여온 설치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전구들을 여러 개 붙여서 태양을 만든 다음에 안개를 비춰 태양과 같은 모습을 연출시킨다거나 수증기를 뿜어서 온천인 것처럼 연출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안개를 만들기 위해 가습기를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력의 계단의 경우에는 자연현상보다는 태양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완전한 원처럼 하나의 동그라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 또는 4분의 1 모양의 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울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하나의 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올라프 엘리아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언제나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거나 또는 다른 행성에서 전체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작품은 최정화의 연금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최정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로 손꼽히는 작가인데요. 최정화는 본인의 작품을 시장미술 또는 날림공사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최정화는 자신의 작품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특히 플라스틱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연금술이라는 작품 또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이 샹들리에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알고 봄에도 불구하고 빛을 반사하는 샹들리에 같아 보여서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를 고급스럽게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정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재료들을 작품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우리가 흔하게 또는 너무 당연한 듯 여기는 그런 물품들이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코에이 나와의 픽셀 중첩된 사슴 6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슴박쥐 2마리를 겹쳐서 붙인 다음에 그 위에 크리스털 구슬을 덮은 형태의 미술 작품인데요.
코에이 나와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에 사슴박제의 자세가 모두 똑같고 또 사진들이 너무 작아 그 다름을 구별할 수 없다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코에이 나와는 이 경험을 살려서 자세가 같은 사슴박제 2마리를 겹쳐서 붙인 다음에 그 위에 크리스털 구슬들을 덮은 그러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에 있는 픽셀이라는 단어는 코에이 나와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인터넷의 작은 기본 단위를 뜻하는 픽셀과 세포를 뜻하는 셀이 합쳐진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에이 나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구슬들이 사슴박제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통해 사실은 우리의 감각이 모호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현대사회의 정보체계 역시 불확실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리암 길릭의 1년의 의도된 전개라는 작품입니다. 리암 길릭은 자신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관람객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리암 길릭은 미술관에 하는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출판이나 미술, 영화, 전시기획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암 길릭은 이 작품을 통해서 무겁고 엄숙해 보이는 카페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였는데요. 이 설치 작품뿐만 아니라 리암 길릭은 관람객들 간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항이나 호텔 로비, 사무실, 레스토랑과 같은 다양한 곳에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작품은 미야지마 다치오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작품입니다. 미야지마 다치오는 단순한 숫자 세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어 왔는데요. 미야지마 다치오는 LED판을 이용하여 숫자가 변화하는 시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미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미야지마 다치오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또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미술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라는 작품은 리움의 입구를 향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40개의 LED판에 각기 다르게 변화하는 LED 숫자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설치될 당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LED판의 숫자가 돌아가는 시간을 조정하였는데요. 이 시간은 각기 다르게 느껴지는 개인마다의 시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개의 LED판의 각기 다른 숫자는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0은 없을 무라는 뜻의 0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 즉 영원성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실제로 시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에 0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설명은 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현대미술에 대한 설명만 드렸지만 리움에는 고미술과 같은 멋진 작품들이 더 많으니까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 도슨트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작품을 처음 하게 되면서 도슨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제가 발표하는 그런 스킬을 배운 거나 도슨트가 된다라는 그냥 주제 자체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배우다 보면서 이제 도슨트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현대미술을 배우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도 되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말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또 배울 수 있어서 이제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에다가 이제 말하는 기술까지 더해져서 약간 이렇게 일석이조로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참여해서 또 다른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면은 미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